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학 기말 프로젝트 유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발표할 유아교육과 김가연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과 계층에 따른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은 계층 경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 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생애 초기 유아기 교육의 단계부터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유아교육 격차에 대한 쟁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정과 기관에 따른 유아교육 격차를 먼저 살펴보고 유아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쟁점을 교육 격차의 측면에서 다루고자 쟁점의 요인별로 다음과 같이 소주제를 구분하였습니다. 가정에 따른 유아교육 격차는 말 그대로 유아가 속해 있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기관에 따른 유아교육 격차는 유아가 소속해 있는 유아교육 기관의 유형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유아교육 격차 쟁점에 대해 교육사회학적 이론 설명을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정과 기관에 따른 유아교육 격차는 교육사회학적 이론 분류 준거에 의해 제시된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따른 유아교육 격차는 생득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득적 요인으로 구분되는 교육사회학 이론을 소개하면 결핍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유전적 지능론과 기회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 기회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기관에 따른 유아교육 격차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결핍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문화실조론과 교육과정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문화적 폭력론이 해당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수제인 가정에 따른 유아교육 격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기회 요인의 영향을 중요시한 이론들과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즉, 교육기회론과 같이 교육기회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격차에 대한 것입니다. 유아가 생득적으로 가지게 되는 가정적 배경은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것에 의해 자녀의 교육기회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 양극화 현상은 교육 양극화 현상을 만들고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양극화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사회학적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에 대한 논쟁은 수월성과 형평성, 교육기회의 균등의 원칙을 배경으로 가집니다. 수월성과 형평성, 즉 자유와 평등 개념은 지로성 관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두 이념을 함께 충돌시키기 위하여 기회균등이 추구됩니다.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모든 학생에게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콜먼 보고서로 알려진 교육기회의 균등 연구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특성이나 물질적 조건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학업 성취와 더 유의미하게 상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새로운 접근에서는 더 나아가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을 주장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학습 기회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어릴수록 가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평등이 필요하다고 강조됩니다. 기관에 따른 유아교육 격차는 기관의 유형과 질적 특성에 따른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 차원에서는 학습자인 유아의 특성상 공식적 학업 성취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초등학교 초기 적응과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의 성취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을 경험하였던 아동이 더 나은 학교 생활과 또래 적응을 나타냈습니다. 2019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치원율은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유형별 유치원 분석 결과 유치원 규모 차이로 인해 대다수의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치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사교육 의존율을 의미합니다. 누리과정 성취에 대한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이 유아의 누리과정 성취를 예측하였으며 4가지 교사 상호작용, 긍정적, 엄격한, 분리된, 허용적 상호작용 중 긍정적 상호작용이 누리과정 5개 영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학급의 규모가 클수록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낮을수록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전체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2가지 쟁점은 모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은 교육의 제공자가 국가이며 교육의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비로 부담하고 교육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교육의 내용이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완수된다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증가하여 무상성, 의무성, 보편성,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보장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이 있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과 관리 아래에 있으며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법적으로도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공교육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있지 않고 기간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의무교육과 기회균등이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은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사교육 의존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은 소수의 국공립 기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으로서의 위상이 거의 확립되지 않아 유보통합, 교원 양성 등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유아교육기관의 명칭 또한 유아학교가 아닌 일제강점기의 명칭 유치원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교육 범주에 들어갈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 번째 쟁점 가정에 따른 유아교육 격차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면 국가적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 가정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사립유아교육기관까지 지원이 확대될 것이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기회균등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두 번째 쟁점 기관에 따른 유아교육 격차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통한 접근성 강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접근성이 강화된다는 것은 국공립기관, 교직원, 재정 지원이 증가하여 보편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아교육은 공교육으로서의 위상을 확립시킬 수 있어 유아교육의 질이 개선되며 국공립 유치원의 모델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유아교육 격차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교육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발표한 김가연이었습니다.